세계 김성환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삼성의 원대한 목표에 박수를 보낸다. 지난해 삼성의 인도 공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는 삼성의 화성 반도체 공장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아시다시피 다음 달 대법 판결 앞두고 있어서 이 만남에 늘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난해 여름이었던가 그렇죠. 인도 공장 찾아간 게. 공장 찾아간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뭐 국내 공장 찾아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인도 모디 총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고요. 이재용 부회장을 그때 사실상 거의 처음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거의 폴더 인사를 해서 네. 굉장히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삼성이 뭐 반도체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또 투자 규모도 정부 입장에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비전 2030 선포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네.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러니까 신산업으로 이걸 사업을 지정을 해주고 삼성 입장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함으로써 일자리 한 4만 개 정도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일자리 문제가 최대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서 네. 이른바 좀 격려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예산이 470조인데 삼성이 뭐 몇 년에 걸치긴 하지만 130조 투자한다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죠? 네. 자, 어제 삼성 화성 반도체 공장 방문하는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현장인데요. 아직도 일부 짓고 있고 라인 하나 가동하는데 30조 원이 든다는 비메모리 공장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얼굴도 보이고요. 네. 노영민 비서실장도 보이고 김수현 정책실장도 보이고요. 네. 삼성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부저 들어가면 또 인천공항 세계 이 건물 하나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적인 지원을, 이재용 부회장은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상생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요.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하여 파운드리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습니다. 원대한 목표 설정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다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태계 조성, 상생, 협력도 말씀하시는데 늘 잊지 않겠습니다.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세계 최고를 위한 도전을 멈추게 하지 않는 힘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 이견의 여지 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성에 있는 탕정 공장에도 뭐 수십조 원 들어가고 또 평택인가요? 또 약속을 했잖아요. 투자하겠다고. 정부 입장에서는 공장 짓고 사람 뽑는다는데 박수 안 칠 수 없거든요. 당연히 네. 그렇죠. 잠깐 화면에서 보실 것처럼 130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네. 하겠다는 것이고 또 이제 삼성 같은 경우 기존에 해왔던 게 세계 1위라는 얘기를 계속 달고 있지만 메모리 분야에서 주로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네. 굳이 비교를 한다면 단순하게 기억하고 저장한다는 장치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경기가 굉장히 좋다 이럴 때는 많이 팔렸다가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같이 따라서 안 팔리는 바람에 사실 한 10분기 만에 최악의 성적을 내기도 했던 거거든요. 네, 네. 거기에 비해서 이른바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계산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반도체라서 조금 더 기술력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여기가 또 시장도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성과를 내게 된다면 뭐 앞으로 대한민국에 경제적으로 큰 기여를 하게 될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격려를 하신 거죠. 삼성이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수년째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말고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지금 1위를 하겠다는, 그리고 그에 맞는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 이재용 부회장을 뭐 이런저런 회의에서도 만나잖아요, 대통령이. 네. 그렇게 합치면 6번째인가 7번째죠? 7번째가 된다라고 하고요. 좀 많은 편이죠. 근데 많은 편이었던 게 보면 대통령이 외부 행사와 관련된 거, 예를 들어 평양 방문이라든가 네. 그때 기업들 같이 동반했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인도 공장을 짓는데 인도에 찾아갔을 때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외교 경제라고 해야 될까 이런 차원에서 같이 공장 준공에 참가를 했었고, 근데 인도 네. 총리가 또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도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 자리에 이재용 부회장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네. 기업인과의 간담회 당연히 재계 일이니까 만나게 되고, 그렇고 뭐 최근에는 이제 UAE의 왕세제 같은 경우가 왔었을 때 역시 경제 협력 차원에서 대한민국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이재용 부장이 있었는데 그렇게 돼서 7번째까지 만남이 있었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때 생각해 보니까 같이 갔었는데 네, 그죠? 평양에 같이 기억이 갔었습니다. 납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재용 부회장이 저 인도 공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폴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폴더 인사라 그럽니까? 90도 인사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90도까지는 아니군요. 네,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 그때 화제가 됐었죠. 네. 자, 이제 무거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최순실 관련해서 2심까지는 이제 집행유예로 나왔고요. 네.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언제쯤 다음 달쯤입니까? 다음 아직 달쯤 뭐- 대법 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단 네, 말이죠. 전원화부채 회부.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장면은 보기 좋은데, 근데 사실 이제 뇌물 사건의 피의자란 말이에요. 네. 대법 판결을 남겨놓고 있고, 네. 형량이 문제지 사실 유죄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이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정권이 출범하게 된 계기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이었었고 그 국정농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탄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그리고 그 핵심이 다른 기업들도 있지만 결국엔 삼성이 가장 큰 액수를 제공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다시피 정유라 또 최순실 씨와 관련된 데서도 직접 뇌물을 제공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네. 그게 결국에는 문제가 돼서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도 물러났고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도 계속 중이고 형사 처벌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네.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정권의 대통령인데 이렇게까지 자주 만나는 게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 고민들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또 안 만날 수도 피의자니까 삼성의 총수를 안 만날 수도 없고요. 네. 1, 2심 결과를 좀 보면서 대법 판결을 좀 양지열 변호사로부터 들어볼까요? 대법 판결 전망을.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1심 기억하시겠지만 징역 5년을 받고 그 법정 구속이 됐었죠. 근데 가장 크게 차이가 난 거는 단적으로 이게 70억 원이 넘는 돈을 유죄로 받던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정유라의 그 말 사준 지원금 거. 네. 그리고 영재센터에 대한 16억 원 가량 이런 것들을 다 유죄로 받는데 이 항소심에서는 지원금 중에서 극히 일부 지원금은 아니고 사실 이제 승마 비용과 관련한 36억 원 가량만 네. 유죄로 인정을 했고 제 기억에 항소심에서는 그래서 나머지는 빌려주고 다시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이 아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그나마도 최순실, 박근혜, 특히 박근혜 전 정권의 어떤 강박에 의해서 사실상 마지못해 제공한 것이다 하면서 액수가 많이 네.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0억 원 미만으로 줄어들었을 때 이 법정이 확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결국엔 그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거죠. 자, 대법 판결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에서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전원화부채로 간 계기가 문제는 이게 제3자 뇌물죄라고 해서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없다라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을 한 것이다. 묵시적으로. 그렇게 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같은 건 8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인정한 겁니다. 근데 받았다는 쪽은 경영권 승계가 있어서 부정청탁이 된다고 하는데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경영권 승계가 없다고 했으니까. 자, 지금 말씀하신 재판이 재판부가 다른데 받았다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뇌물을 받았다고 이미 판결이 났는데 네. 이제 대법 판결이 나면 이재용 부회장은 준 사람인데. 그렇죠. 준 쪽은 경영권 승계가 없었다라는 네. 식으로 해서 항소심에서 그 부분을 많이 뺐기 때문에 과연 대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일치를 시킬 네. 것이냐가 큰 쟁점이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보고요. 현직 대통령의 삼성 방문은 늘 화제입니다. 삼성이 뭐 우리 경제에서 워낙 뭐 통계적으로 보면 5분의 1 뭐 이 정도 차지하는데 볼까요? 역대 대통령들은 얼마나 만났는지.
그렇게 썩 자주 만나진 않아. 그렇게 뭐 많이 만났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뭐 많아야 4번 정도 만난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저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난 거는 뭐 4번을 만나든 6번을 만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많이 만나야죠. 많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문제는 안가로 은밀히 불러가지고 뭔가 기업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받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대가를 요구하면서 기업들과 일종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네. 이런 흔적들이 나오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 면에서 그 문재인 말- 정부도 네. 자유로울 수 있느냐 네. 이런 지적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생기는 그래서 거죠. 이제 뭐 이번 정부부터는 아마 다음 정권까지는 아마 다음 계속해서 삼성과 독대하는 정치 지도자는 없을 겁니다. 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만나는 장면 잠깐 볼까요? 네. 이거는 2015년에 삼성 평택공장 기공식 모습이고요. 전자 평택공장 기공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삼성전자는 1969년 삼성전자공업으로 출범한 이래 우리 한강의 기적의 역사와 함께해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기공식 현장에 직접 참석해서 삼성을 격려했고요. 네. 그 밖에도 한 4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그중에 2차례가 독대였고요. 네. 그 독대가 문제가 됐습니다. 네.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쯤 대법 선고가 나오는데 다음 달쯤에. 다음 달쯤에. 네, 다음 달쯤에. 문제는 유무죄뿐만 아니고 이제 병원에 있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의 삼성그룹 이 거대한 글로벌 기업인 삼성을 물려받는 승계 구도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만약에 또 다시 유죄가 돼서 법정 구속이 다시 되는 사건이 된다면 물론 항소식으로 파기환송을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내지는 삼성으로서도 상당히 지장을 받을 그러겠죠. 수밖에 네. 없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과연 대법원이 법원 측을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사정 때문에 법원 측을 어길 수는 없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가 정말 참 뭐 법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네. 사회적으로 주목이 되는 사건이죠. 법리가 있고 국민 정서가 있고 또 경제 현실이 있고요. 네. 네. 대법 선고는 다음 달쯤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